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여기 참여한 의원들이 아직 특정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검찰이 요구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것이 결국 구속 사유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 아닙니까? 저는 향후 있을 법정에서의 싸움 역시 당당하게 임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윤관석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이성만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국회에서요. 윤관석 의원 그리고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거든요. 결과부터 바로 정리해드리죠. 바로 이겁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모두 부결됐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죠. 찬성과 반대가 어땠는지 그것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윤관석 의원의 경우는 그리고 이성만 의원의 경우는 총 투표수는 같죠. 근데 여기 보면 찬성표 반대표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반대표가 윤관석 의원은 145 그리고 이성만 의원은 155 10표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근데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찬성표는 130표 5대 수준을 좀 보이고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과는 모두 부결입니다. 자, 앞서 영상에서는요. 두 의원이 표결 전에 표결을 앞둔 의원들 보고 호소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서 어떤 체포 동의안에 대한 어떤 타당성 이걸 설명하는 자리가 오늘도 있었거든요. 자, 그 목소리가 준비돼 있고요. 표결 끝난 뒤에 윤관석 의원의 반응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표결하실 범죄 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최근 체포 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저희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결표도 적지 않게 나왔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이성만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의원직 사퇴도 고려하겠다 하셨는데 의원님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법적 다툼은 어떤 걸 중심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윤관석 의원이 답하기 곤란한 질문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갔네요. 자, 신성범 전 의원이 나와 계신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 동의안 그 내용을 설명한 뒤에 마지막 부분에 뭔가 예상을 했어요. 20명. 예상대로 된 건가요?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우선 저도 이런 자리에서 여러 차례 통과될 것 같냐, 부결될 거냐, 가결될 저는 가결될 것이 거의 확실시하다고 발언을 해왔는데 예. 제 예측이 틀렸습니다. 그만큼 저는 상식적으로 본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동료 의원이긴 하지만 당 전체가 방탄정당 또 방탄이냐는 소리를 듣기 싫어할 거다. 특히나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당 예. 전체 데미지를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선택 안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제 판단이 틀렸어요. 그게 제가 잘못 짚은 거죠. 왜 잘못 짚었냐? 예. 지금 보면 민주당 의원들 생각에는 적어도 300만 원 갖고 그래라는 판단도 좀 그런 반발도 좀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동훈 장관이 20명 이야기할 때 발언 나오는 거 봤잖아요. 막 고함 소리 터지는 거. 예. 여기에 대한 반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좀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럴까? 이게 좀 그 제3자의 시각,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이대로 가도 내년 선거에는 크게 걱정 없다는 나름의 정치적 판단에 저렇게 어떻게 보면 무모하면서도 자기들은 용감하다 그랬지만 무모한 결정을 던진 건 아닌가, 표를 던진 거 아닌가 저는 싶어서 내가 정말 민주당을 잘못 보고 있구나. 또 예. 민주당 의원들의 속내를 잘못 읽었다는 생각 때문에 참 정치 평론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신성범 전 의원께서 약간 반성문 비슷한 걸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순진했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말씀을 그렇잖아요. 이게 드리는데.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게 오. 국민들 시각에 있는데 봤으면은 글쎄 저런 표가 부결로 나오는 것은 예. 심지어 우리는 작년에 노웅래 의원 봤죠. 이번에 올해 2월 달에 이재명 당시 예. 의원 봤죠. 이번에 다시 이렇게 해서 2명 다시 부결시키면 야당이 정말 국회는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구나. 이것이 나중에 내년 선거 때 적어도 이런 당에 계속 야당에게 다수표를 주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함직하고 이걸 판단을 그걸 근거로 해서 의원들이 판단해야 될 예. 텐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글쎄 제 입장에서는 정말 제가 잘못 판다.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반성도 되고 참 뭐 어떻게 봐야 되나 이 당이 이상하다 이런 예. 느낌밖에 안 드는 거죠. 자, 김주수 전 사무총장도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방탄 정당이냐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동업자 의식이 발동한 거냐? 이 소리가 또 나오는 겁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런 비판이 또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도 뭐 신성범 전 의원님과 비슷하게 오전까지만 해도 가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 그런데 오전에는? 예. 예, 2시경 이 문제를 다룬 한동훈 장관의 이 설명, 기소 관련한 설명을 보면서 예. 아, 저거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분노를 촉발시켜서 도발을 하게 만드는 발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20명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받으신 분들이 표결하는 이 상황, 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범죄 집단화하고 아, 그런 것들을 묶어서 이 표결 결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판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예. 저번에도 돈이 부스럭거리는 것까지 뭐 녹음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또 문제가 됐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한동훈 장관이 왜 이렇게 정치에 초점을 받아야 되는 자기가 꼭 주인공이어야 하고 뭔가 정의의 사도로 엄청난 뭐 칼을 빼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한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 표결은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것이 부결되게 하기 위해서 투표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 자체는. 그래서 뭐 당론이 그렇게 돼 있지만 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기 아, 그 때문에 김주수 전 청장님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부결표를 던졌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보면 이제 기권포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이런 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정치적 공방을 벌리는 식의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예.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정기남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일단 예상대로 나온 건지 아니면 예상이 틀리셨는지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기 찬성표, 그러니까 가결표 보면은 사실 국민의힘 의원 숫자를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오늘 정의당 같은 경우는 찬성표 던졌다고도 스스로 밝히기도 했어요. 그럼 그걸 더해도 표가 더 남아요. 가결표가.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온 거 아니냐 분석이 가능한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가지입니다. 그 먼저 예상과 관련해서요.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좀 뭐랄까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려를 하셨는데 그게 나타난 현실이 거다. 됐다. 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 또 주말 동안에 자연스러운 계기가 있어서 예. 민주당 의원들과 이렇게 뭐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좀 던졌던 제 의견은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예. 만약에 부결될 경우, 만약에 부결될 경우 그 정치적 부담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고스란히 안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위기의식들을 가지고 있느냐? 예. 라는 것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의원들은 설마 뭐 그럴 일이 있겠냐? 그 설마는 부결이 될 리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가결이 될 것 같다. 그런데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 결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마가 사실 현실이 된 상황이다라는 게 제가 본 이번 그 관전평이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예. 저는 앞서 두 분이 얘기했으면 작은 계기는 저는 한동훈 장관 개인입니다. 자, 오늘 제안 설명에서 보여준 한동훈 장관의 이 자극적인 표현. 뭐 민주당에 캐스팅 보트가 20명이 있다. 예.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이 하나의 작은 계기였다면 본질적으로는 그러면 뭘까? 저는 예. 민주당 의원들의 이른바 검찰의 정치 수사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는 차원이 분명히 인식돼야 된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검찰의 무리한 어떤 인신 구속, 또 예.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자, 정작 수사해야 할 사안은 도외시하고 최근 어떤 보여진 검찰의 행태를 보면요. 예. 국회 압수수색, 언론, 시민사회, 노조, 사회 곳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 사례에서 볼 수 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민주당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도대체 이 검찰의 횡포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것은 우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예.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부 차원의 예. 강한 거부사, 거부권 행사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민주당 내부 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 사이에 예. 그런 어떤 정서가 어떤 본질적인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신 변호사. 네네. 그러면 오늘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 관련 어떤 범죄 사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수명 얘기한 거 이게 자극을 너무 한 건가요? 민주당 의원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발언에 뭐 대해서. 객관적인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예. 표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개인이 싫다고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바르지 않은 그런 판단을 해서 부결을 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했던데 4월 17일과 27일 이재명 대표가 2번 사과를 했어요. 그 사과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민주당이 스스로 사실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예. 수사기관이 수사해가지고 이 사람들 구속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부결을 갖다 했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강내구 감사가 5월 26일 날 구속이 됐어요. 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강내구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구속되고 나머지 2명은 국회의원이니까 구속이 안 되고 또 뭐가 문제가 될 거냐면 이제 송영길 대표 계속 뭐 불러라 하지만 이제 부를 거거든요. 그렇죠. 불러가지고 나중에 송영길 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될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랬을 때 송영길 대표가 구속이 되면 이거는 약간 모양새가 이상한 거죠. 손발하고 머리는 구속이 되는데 중간에 있는 몸통은 구속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옛날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요.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고 한 책이 있었어요. 뭐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예.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야말로 브레이크가 없는 벤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노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표결 결과 숫자 좀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찬성표 좀 봐주세요. 찬성표가 윤관석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139표. 그러니까는 통과시킨다는 표였잖아요. 그리고 이성만 의원과 관련해서는 132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의원 숫자 113인데 그걸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나온 거는 아마도 민주당 의원 일부가 이쪽에서 찬성표를 던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해요. 뭐 아직 이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밝히지 않은 다음에. 추정은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나씩 있을 때마다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실 부결이 됐지만 당내 내용이 굉장히 극심해졌거든요. 이거 끝나고 나서는요. 지금도 내일부터 또 이런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요. 지금 이게 하나 더해진 건데 앞서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수박 논쟁 때문에 한바탕 내용이 정말 강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가시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을 넘어서서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싸우고 수박들이라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차이가 우리 안에 커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수박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예. 저의 정치적 견해가 있고 저의 정치적 철학이 있는 입장에서 그거 그럼 나도 안 써야지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달리 봐야 된다. 양문석이 친명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팬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팬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가 하는 게 맞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 또는 당원을 대상으로 당의 단합을 해치는 과도한 언사와 상대의 인격을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언행 전반에 대해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워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 사안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안 관련해서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하도 수박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표현 좀 쓰지 마세요라고 말린 거예요. 자제 좀 해달라고. 근데 자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양문석 전 방통위 전 상임위원 얘기가 그냥 자기는 하겠다 이런 취지로 설명했잖아요. 그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성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최근에 이제 성남 중원 쪽에서 이제 출마한다는 의지 밝히고 있으면서 그쪽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운동 중에 지지자들과 수박 들고 기념사진, 수박 먹기를 한 거예요. 근데요, 이 모습이 있었던 옆에 또 천막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이곳에 지역구를 둔 현역 민주당 의원인 윤영찬 의원도 옆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뭡니까 지금 이게? 수박을 먹었는데 본인이 굉장히 압박하고 공격하는 현역 의원이 옆에 서 있었던 거예요. 나란히. 이겁니다 지금. 최혁진 변호사. 이재명 대표 경고에도 이거 수박 논쟁, 수박 언급하는 거 여전히 뭐 언급하고 있는데 안 통하는 겁니까 그럼 이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윤리심판원 규정 민주당 당규거든요. 찾아봤어요. 예. 징계 사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원 당규 위반도 징계 사유지만 당의 지시를 위반한 것도 징계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지시했단 말이에요. 당대표가 지시한 건 당의 지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윤리규범 규율을 위반해도 그 징계 사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당원을 모해하거나 당원 간의 단합을 해도 징계 사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것도 징계 사유가 돼요. 제가 봤을 때 저런 수박 그 퍼포먼스는 최소한 이 네 가지에는 다 해당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안 하고 유야무야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민주당은 개딸에 의해서 개판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기란 교수님. 지금 이런 수박 언급, 그러니까 자제를 해달라는 당부, 당대표의 지시와 당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득이 되니까 하는 거겠죠? 당연하죠.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강성당원의 지지를 얻는데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공천 과정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결국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 지시를 했다는 얘기는 임계점에 달했다고 본다. 그런 상황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일부 당원들, 소위 이른바 강성 당원들로 지칭되는 일부 당원들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다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당직자라든지 또는 선출직 입후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총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수박 운운하고 수박 소통 작전, 수박 깨트리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단어를 쓰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적전 분열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했는데 지시해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형식적인 경고로 그치지 않으려면 정말 이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이재명 대표 체제의 어떤 기강을 확고히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일벌백계 할 수 있는 과단성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한 지시만으로 만약에 담 넘어가듯이 끝난다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요,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비명으로 꼽히는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친명으로 꼽히는 원외 인사들이 도전하는 경우 이게 지금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수박 논쟁 이게 끼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은요.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